예, 오늘의 탑10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들, 특별히 종목별 아이디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탑10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을 쭉 볼까요? 네, 반도체가 그래도 이쪽에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와 있고, 바이오가 역시 포진해 있고요. 유한양행, 화장품, 네, 2차전지, 대략 이런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근데 우리가 할 내용들은 종목이 아니라 결국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이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지금 막 TV 토론을 하고 있는 거여서요, 그죠? 관련된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지지율을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만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트럼프 트레이딩, 해리스 트레이딩 누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이야기들 일단은 뭐 해리스 후보가 되면 바이든의 정책을 이어받기 때문에 신재생이나 2차 전지, 헬스케어는 사실 양쪽으로 다 공감이 있는 거고요. 트럼프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방산,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거잖아요. 조선도 들어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누가 우위를 점할지는 끝나고 봐야 되는 거고 관련된 그 트레이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공통분모와 교집합이 되는 쪽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일단 조금 전에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러스트펠트 그게 경합주죠. 경합주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신 화면은 또 해리스가 전부 또 우위입니다. 근데 이게 또 매일매일 바뀌어요. 매일매일 바뀌고 어떤 때는 또 트럼프가 이게 우세가 됐다가 또 해리스가 우세됐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해답은 공동분모가 되는 쪽으로 일단은 공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대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가상화폐 그리고 바이오 쪽 이게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쪽으로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참 교체 매매를 참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선은 뭐 결과가 끝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공통분모가 되는 쪽으로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일단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TV 토론이 한창 되고 있는데요. 댓글에 보니까 서로 뭐 누가 잘한다고 하는데, 근데 보면 미국 대선이 올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 TV 토론 자체가 사실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누가 잘한다고 해서 내일 뭐 나스닥이 몇 퍼센트 오르고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섹터별 영향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다른 것들은 신재생이나 뭐 방산, 에너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게 좀 공통분모잖아요. 헬스케어, 바이오는 그죠. 또 금리 인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헬스케어는 그와 상관없이 여전히 좋습니까? 어떤 전략 짜야 됩니까? 네, 그 제가 이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하반기는 외계인 침공 같은 이슈가 아니라면 미국 대선 테마를 뒤집기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잘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가 아니라 바이오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약은 조금 이제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도 그렇고 헬스도 그렇고 공통분모가 뭐냐면은 약가인하거든요. 약가인학 같은 쟤네 쪽은 낮추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제약사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한 얘기도 해리스가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약사 쪽,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 쪽 같은 경우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퍼센트가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바이오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 바이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최근에 이슈가 있는 게 아시겠지만 어제 있었죠? 생물보안법. 이게 상원에서도 통과가 되고 대통령 서명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면 CDMO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약가인하는 결국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6월 달에 죄송합니다. 6월 달에 아니죠. 이번 달에 그 미국 FDA에서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관련돼 가지고 또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절차 완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이오시밀러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생물보안법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교집합이 되고 있는 종목이 바이넥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월 달 이후부터는 제가 주장창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조금 새롭게 보는 종목은 에이프로젠 요 정도 일단은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아니고요. 제약을 뗀 바이오 요것만 좀 집중을
개인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네. 기업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도 조금 더 이제 뭐 네. 가격이나 트레이딩하기에 유리해서입니까? 뭐 캐파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삼성바이오가 훨씬 더 압도적일 거잖아요. 그 생물보안법이 그러니까 통과가 된다고 해서 네. 과연 삼성바이오로스가 우시바이오의 그 물량을 다 가져올까? 제가 그 조금 전에 방송 전에 그 리포트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네. 그러니까 우시바이오 가지는 물량을 삼성바이오로스가 다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있거든요. 지금 어쨌든 제재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반사익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 때문에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깨야 될 부분인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00만 원 돌파가 돼야 저도 이제 가는구나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좀 해소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이오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너무 이제 안 좋게 보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퍼 같은 경우는 예. 아직까지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비싸서가 아니고요. 비싸도 가려면 갑니다. 아시잖아요? 비싸도 가려면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고퍼의 함정이 아직까지는 조금 발목이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손이 좀 안 가요. 가격 부담도 있죠. 지금 액면이 얼마죠? 액분 한 번 더 해야겠는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CMO, CDMO 쪽이 일단 바이오 쪽에서 이 두 대선 후보 간의 네. 공통 분모 가운데서 CMO, CDMO 봤고요. 그 밖에 또 바이오 네. 쪽에서 좀 좋게 보시는 소섹터나 관심 종목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바이넥스하고 에이프로젠 일단은 지금 우리가 뭐 바이오 얘기 말고는 뭐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바이오 얘기 좀 길게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래서 바이오 시뮬러 규제 완화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네. 일단은 그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 제가 소위 이제 바이오는 제가 맛집으로 좀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맛집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바이오가 메뉴가 다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SC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알테오준 상당히 괜찮았었고 ADC 관련돼 가지고 또 ABL 바이오가 최근에 뭐 조금 이제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냥 좀 괜찮은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SC 그리고 ADC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바이오시밀로 거기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10월달에 위고비가 상륙한다는 그 이슈만으로도 바이오 섹터 내에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이넥스 플러스 에이프로젠 거기다가 또 원 플러스 원 추가해가지고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위고비 관련주인 블루엠텍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따 화장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비만 치료제 때문에 화장품이 또 살아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건 또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막 하고 있는 미국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 관련된 정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앞에 표 좀 보여주세요. 두 후보가 지지하고 있는 관련된 이제 섹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공통 분모로서 바이오 얘기를 했던 거고요. 여기 이제 2차 전지가 있잖아요. 뭐 네. 신재생도 있지만 2차 전지가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외국인 수를 뜨면서 굉장히 강하게 갔다가 또 좀 주춤해요. 네네. 2차 전지는 뭐이 영향을 세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와 별도로 전략을 좀 짜야 되는 건지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은.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은 일단은 대선 같은 경우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네. 해리스가 이 전기차 확대 정책에 대해서 고집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말 자체가 투자 심리에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어떤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오늘 2차 전지 강세를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테슬라의 목표 주가 상승했는데 도이치뱅크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이게 담당자가 바뀌었더라고요.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서 에디슨 유라는 사람이 이제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그 전 담당자는 되게 테슬라를 안 좋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바뀐 담당자인 에디슨 유 같은 경우는 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긍정적 평가한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전기차를 포함 안 시킨 건 아니지만 전기차보다는 이제 앞으로 뭐 에너지 관련돼서 새로운 기업이다. 그리고 우주항공대에서 그 기대가 되는 다국적 기업이 다목적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 전기차만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미국 대선 이슈 그리고 예. 오늘 테슬라 이슈를 보게 되면은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봐야 그와 되고요. 상관없이 2차 전지에 대한 지금의 시각은 어떠세요? 시각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네. 수요적인 측면하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딱 두 가지만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냐면은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 네. 그리고 국내 양극 수출 단가 이 두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두 개가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지금. 네. 그래서 탄산리튬 가격은 최근에 톤당 73,000원까지 또 떨어졌더라고요. 네. 좀 바닥을 그러니까 탄산리튬 가격이 이제 안 빠져야 좀 바닥에 대한 심리가 반영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쇼커버링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2차 전지는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탑10 종목들 다시 확인하면서 또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10의 1은 삼성전자, 2는 SK 하이닉스인데요. 요 위에 있는 우리가 해리스와 트럼프 0에 있는 얘기를 먼저 했고 요 위에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얘기를 역시 네.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못 들었지만 실적이 좋고 이런 네네. 기대감이 있었는데 DB에서 먼저 시작했을 거예요. 한 군데가 목표가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네네. 줄줄이. 어유 물꼬를 열어줬구나. 그죠? 다들 줄줄이 목표가를 지금 내리면서 네. 물론 뭐 매수 의견은 유지합니다만 이걸 시장에서 바이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네네. 없잖아요. 목표가가 낮아진 거에 대한 부담감을 저 내렸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내리면서 하고 있는 거고 주가도 여전히 좀 약세 흐름들로 가는 거잖아요. 네. 반도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시장 때문에 하락한다라고 좀 핑계를 대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근데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업종에 대한 업황까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하기엔 정말 좀 쉽지는 않은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는 건 만약에 시장이 돌아섰을 때도 그때도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저도 매도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중립 의견입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시장 때문에 핑계를 두고 시장이 돌아서주게 되면은 그래도 낙폭과대에 의한 길속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은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밀리면서 외국인 팔고 있고요. 네. 기관들이 개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관이 아니라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뭐 기관들이 하이닉스는 삽니다만 외국인 기관은 좀 매도인 거죠. 외국인들 그럼 개인들이 지금 줍줍하는 것들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시간이 더 걸리는 얘기일까요? 근데 사실 지금 하락할 때 저가 매수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네. 잘하고 계신 건 솔직히 맞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치다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또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좀 버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맞아요. 싼 예. 구간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하는 거 잘하고 계신 거 분명히 맞아요.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앞으로 또 고통스러울 거거든요. 그 고통을 조금 이겨내셨으면 이게 그 고통이라는 게 이제 지치고 이제 반등을 주게 되면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제 던져버릴 거야. 반등 나오니까 던져버릴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후에 그런 시기는 개인적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응원을 말씀하신 게 딱 네. 요거로 나타나요. 예전에 뭐 IMF 때도 코로나 때도 그렇고 보면 네네. 책임 경영 차원에서 그죠? 여기는 네네. 주로 이제 뭐 전문 경영인들이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에 노태문 사장부터 해서 뭐 이렇게 자사주를 샀다는 얘기, 자기 회사 네네. 주식을 샀다는 얘기인데요, 그죠? 그 전에도 보면 코로나로 이럴 때 어릴 때 이제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사고 이게 그죠. 지나고 나면 그때가 굉장히 싼 가격인 거 맞아요. 지나고 네네. 나면. 근데 그렇다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 다음날 하루 이틀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런 인사이트가 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네. 이분들은 못 팔아요. 예. 회사 퇴사하기 전까지 못 팔거든요. 뭐 락이 좀 걸리나요? 네. 이렇게 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락이 걸린 물량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긍정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기업 내부 사정은 이분들이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부자 거래가 불법인 게 그런 연유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에코프로 그룹 회장님도 뭐 그런 안존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라는 건 이분들이 더 잘 아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의 주가가 앞으로 보여줄 만한 어떤 퍼포먼스를 봤을 때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 싸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분들이 절대 단타 치러 들어간 건 아니다. 네. 라는 점은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를 우리가 좀 많이 했는데 이슈가 있었고 네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반도체주는 뭐 언제쯤 이렇게 상승세로 다시 전환할 수 있어요? 모멘텀이 뭐예요? 엔비디아 올라와야 되나요? 글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모건스탠리의 비유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은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모건스탠리의 조셉 무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리포트를 내냐 그것만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조셉 무어가 아직까지 엔비디아는 여전히 탑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만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모건스탠리가 아시아 퍼시픽 그 포트에 하이닉스를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좀 악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 왜 드리냐면은, 자, 잘 보세요. 2021년도 8월달 같은 경우에 그때 한번 잘 보세요. 모건스탠리가 빙하기가 온다, 윈터즈 커밍 이런 보고서를 냈을 때 골드만삭스 그리고 우리나라 증권사가 전부 반박을 했어요. 근데 결국 빠졌거든요. 그리고 또 한번 잘 보세요. 2022년 10월달에 빙하기가 끝나간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탑픽으로 엔비디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탑픽을 제시했거든요. 그때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모건스탠리 리포트를 신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 업황이 사실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벌써 뭐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죠? 개인적인 생각.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셉 무어 리포트를 참고해 보게 되면은 뭐 바이 의견 냈을 때 매도, 바이 냈을 때 셀 리포트를 냈을 때 그 시기가 너무나 짧아요. 2022년 8월달, 2022년 10월달, 2년이 안 넘어가요. 2022년 10월달에 바이 의견을 내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피크가 다가온다고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도 거의 2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다. 네,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전보다 이런 큰 그 대형 산업이라 그러잖아요. 대형 산업의 사이클이 이렇게 짧아지는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세상이 빨라지니까요. 점차 속도가. 반도체 얘기했고요. 반도체 얘기는 뭐 이어서 계속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요거는 이제 소외주, 지금 결국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소외주를 주목을 하는 건데, 보면 뭐 건설도 있고, 증권사가 꼽은 소외주인데 등락이니까, 그죠? 네이버 같은 경우 소외주인데 계속 소외당하고 있고, 그죠? 네. 대한항공, 대우건설. 근데 아까 탑10 종목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지금 반도체 얘기 우리가 했고, 탑10 종목 가운데서 바이오도 뭐 있었고, 아모레퍼시픽이나 화장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화장품이 사실 뭐 아모레퍼시픽보다도 뭐 실리콘투나 한국콜마나 그죠? 이런 기업들이 다시 좀 올라오잖아요. 화장품 관련주 그죠? 지금 다시 관심을 가질 때입니까? 네, 6월달 이후에 좀 많이 쉬었는데 다시 한번 순환매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비만 치료제 말씀드린 화장품을 좀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비만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살이 빠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피부라든지 얼굴에서 발생되는 트러블이 있는데 이거를 케어하기 위한 화장품 관련 제품들이 또 많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이번 주 보시게 되면은 비만 치료제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 같이 강세를 보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8월 마지막 주 화장품 데이터가 보셨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도 화장품이 좀 강세였는데 9월달, 10월달 이제 나올 수출 데이터가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인가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저거 뭐죠? 그 연말 소비 시즌 갑자기 블랙 프라이데이? 아 맞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끔씩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광군제 먼데이, 또, 박싱데이 이거 상당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 쪽으로 그 물량을 보충하기 위한 화장품 수출이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9월달, 10월달 역대급으로 잡힐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쪽으로 봤을 때 수혜가 되는 유통업체라든지 OEM인지 ODM 쪽으로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리콘투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물류창고 증산한 부분인데 실리콘투가 지금 유통 관련돼 가지고 물량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고 북미 쪽 매출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실리콘투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펜실버니아 공장 증설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화장품 섹터 내에서 움직인 종목들은 그런 연유, 그러니까 북미 쪽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 중심에서 강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태근 이사님 화장품 관련돼서 네. 탑픽은? 이 말씀 드리면 이게 뭐야 그러시는데 그냥 화장품 가니까 그냥 화장품을 선택했거든요. 네? 뭔 말이에요 그게? 타이거 화장품 ETF요.
ETF, 네, ETF로 접근하는 방법도 뭐 네네. 방법 가운데 하나이긴 하죠. 네. 네. 화장품에 대해서는 뷰가 어쨌든 간에 뭐 긍정적 시각이신다, 그죠? 중립 네네. 이상의 그죠? 네네. 시각으로 고생 좀 했죠 그 동안에 뭐 네, 그죠? 많이 했죠. 잘 가다가 쉬었는데 전력기기 쪽도 그렇고 그죠? 음식료 네네. 이런 쪽이 뭐 잘 가다가 좀 주춤한 섹터이잖아요. 네네.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탑10 종목과 그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